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계적인 추측, 추정,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이 통계적인 추측이에요. 추측. 표본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본을 모집단으로서 추출한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모집단으로부터. 그래서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을 하는 거죠. 표본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추측이에요. 통계적인 추측입니다. 자, 표본 분포, 표본의 평균과 분산의 계산, 표본 분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론적 모집단으로부터 n 컨비네이션 스몰 n개만큼의 표본의 크기인 스몰 n인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반복해서 우리가 뽑았다, 작성했다라고 상정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통계량의 분포가 바로 표본 분포예요. 이러한 표본 분포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고요, 표본 분산의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포가 있어요. 이 분포는 가상적인 분포입니다. 가상적인 분포예요. 표본 평균, 우리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을 수 있겠죠. 여러 개의 복수의 표본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그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각각의 표본마다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표본의 분산의 표본의 분산, 표본 분산의 그 분포를 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의 분포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표본 분포란 이와 같이 모집단에서 우리 표본을 뽑을 수 있잖아요. 자, 모집단에서 표본 뽑았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요. 가상 분포입니다. 표본을 뽑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본의 평균 구할 수 있고, 평균 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모집단으로부터 수많은 표본을 뽑을 수 있고요. 그 표본으로부터 통계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각 표본들의 분포, 표본의 분포, 표본 분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자, 표본 분포라는 것은 표본마다 한 개의 표본 평균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하나하나 표본마다 표본 평균이 존재합니다. 표본 평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수많은 표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표본 평균이 수없이 많이 있죠. 표본이 있고 이와 같이 표본 평균을 갖다가 우리는 표본 평균에 수많은 표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표본 평균, 각각의 그 표본 평균들이 존재하는데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표본에서 계산된 표본 통계량을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포라고 합니다. 표본에서 계산된 표본 통계량을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해요. 자, 표본 분포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있고요, 표본 분산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가 있어요. 실제 조사에서는 그 중에서 한 개의 표본이 작성이 됩니다. 실제로는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개의 표본 평균의 실현값이 얻어집니다. 한 개의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우리가 작성을 해서 하나의
표본 평균의 그 실현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규 모집단과 비정규 모집단. 네,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그때 이러한 모집단을 우리는 정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정규 모집단.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이러한 모집단을 우리는 비정규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정규 분포가 아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이러한 모집단을 우리는 비정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 크기가 표본의 크기 n을 증가시킬수록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요. 비록 비정규 모집단이지만 정규 모집단이 아니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를 늘려가면은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근사해져요. 이를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n이 표본의 크기가 n이 30을 넘는 표본의 경우라면 모든 연속 혹은 이산 분포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즉 30을 넘어서면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심극한 정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단 모집단 평균은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2승. 모집단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 2승. 자, 모집단 평균과 분산은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가 됩니다. 표본의 평균들이 있죠. 이거의 평균이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의 이거의 평균이 바로 뮤가 된다는 얘기예요. 뮤, 즉 모집단 평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집단 평균이고. 그리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이 돼요. 이렇게 분산은. 그리고 만약에 요 n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요게 30보다 크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2승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 이와 같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 n분의 시그마 2승인 정규 분포에 근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1, n분의 시그마 2승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표본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뮤가 된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의 표본을 모두 뽑아서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우리는 표본 평균을 구하면은 이들이 확률 분포를 이루게 되죠. 확률 분포를 이루게 돼요. 이를 우리는 표본 평균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 분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미국의 모 대학의 한국 학생 3명이 유학을 하고 있어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는 이와 같아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 요 X는 확률 변수 X는 학생들의 수강 학점 수예요. X1은 12, X2는 10, X3은 14가 돼요. 14 해서 평균이 10, 모집단의 평균이 12입니다. 이거 12. 수강 학점 요 평균 내면 12가 되고요. 분산 계산하면은 A 해서 분산 학점 분산은 2.67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집단의 경우에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2명의 학생을 추출을 합니다.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A, A, B, A, C, B에 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A가 앞에서 우리가 12, A의 경우 12, B의 경우 10, 그 다음에 C의 경우 14학점이었죠. 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은 수강 학점수는 10이었고, 분산이 이렇게 되는데, A에는 2명씩 뽑는 거니까, 2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표본 구성을 한 복원 추출이에요. 복원 추출. 뽑았다 다시 놓고 다시 뽑는 거니까, AA가 뽑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개의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은 이 조합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표본이죠.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세 번째 표본, 9개 표본. 그러면 각 표본 값이죠. 12, 12, 평균 12. 그 다음에 요거 11. 그래서 이와 같이 표본 평균을 우리가 각각의 표본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3개의 표본 평균은 모 평균과 똑같아요. 3개의 12, 12, 12. 3개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아요. 하지만 다른 표본 평균은 모 평균 12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보다 하나 크거나 이렇게 14거나 11이거나 어쨌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이 분포가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가 표본 분포가 바로 이와 같이 12를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을 하면은 12부터 표본 평균이 11, 쫙쫙 해서 14까지 있었죠? 자, 9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12. 자, 표본 평균이 그 각각의 표본의 평균이죠? 이게 평균들인데, 이거를 평균을 내니까 모 평균하고 같아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같죠?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했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의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의 분표죠.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과 분산,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을 계산을 했더니 요거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하고 나눠주면 돼요. 데이터 수로. 그러면은 계산을 하니까 1.33이 나옵니다. 1.33. 자, 이와 같이 표본 평균들로 구성된 표본 분포의 평균은 항상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항상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해요. 하지만 표본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1.33이죠. 1.33. 이와 같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우리가 앞에서 모집단의 분산이 2.67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수, 앞에서 표본의 수는 2명씩 뽑았죠. 각 표본에 있을 때 2명씩 뽑았어요. n은 2였어요. n은 2. 표본의 수로 나누는 것과 이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 계산하면 1.33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수로 나눈 값과 같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와 같이 같죠. 표본의 수를 5, 10, 20으로 늘려가면은 흩어진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표본의 수를
표본의 수를 5에서 하나씩 늘려갑니다. 지금 점점점 늘려가면 분산은 요 표본의 수로 나눈 것만큼 좁아져요. 보세요. 표본의 수로 나눈 것만큼,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보세요. 평균이 80이고 그 다음에 요 분산이 원래 10의 2승인데 늘려갑니다. 보세요. 5로 늘렸어요. 이거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0 늘려갔죠. 그러면 다시 좁아져요. 나눈 것만큼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20으로 늘려가죠. 그러면은 분산을 나눈 것만큼 이와 같이 흩어진 정도가 좁아집니다. 좁아져요. 예. 표본 분포의 분산은 결국 뭐예요? 모집단 분산을 n 표본의 수로 나눠준 것이 바로 표본 분포의 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과 분산 정리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한 것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같아요.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이죠. 평균은 모집단 분산과 같다. 항상 같아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수로 나눈 값과 같다. 자,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수로 나눈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표본 평균 분산.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표본수로 나눈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이 클 때 당연히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30 이상일 때 n이 30 이상일 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분포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평균 분포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요거에 의해서 n이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특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후에 추정 검정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어서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과 분산에서 세 번째, 표본 평균 분포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 Z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표준화예요. 즉 이거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다는 얘기예요. 표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준화로 전환하면은 Z로 즉 표준화를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확률을 이와 같이 우리가 요거는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값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표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표본수로 모집단 분산을 나눠준 것이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니까 루트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루트를 쓰면은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 있고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Z값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표 2에서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크기가 유한한 모집단이나 복원 추출을 가정을 했고요. 모분산을 2.67을 나누면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 됩니다. 분산과 같아요. 이와 같이 2.67을 그리고 루트를 쓰면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결국 루트 n분의 시그마 모
표준편차죠. 모표준편차. 모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면은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의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준편차가 된다는 얘기죠. 즉 표준편차.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편차는 1.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편차를 우리는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편차죠.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편차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값을 우리는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에러해서 표준 오차라고 해요. 요거를 이렇게 구한 값을 우리는 이 값은 결국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편차인데 요거를 우리는 그냥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 분포의 표준 오차는 모집단의 편차를 표분의 수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분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이거를 뭘로 나눠요? 표분의 수의 제곱근. 표분의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표분 분산의 분포.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표본 분산의 분포입니다. 표본 분산 분포란 모집단에서 표본 분산 분포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일정한 크기로 가능한 모든 표본을 뽑아서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 계산하고 분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분산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표본의 분산들. 이 표본의 분산들을 계산했을 경우에 이 분산들로 이루어지는 분포, 확률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산의 분포라고 합니다. 표 2의 경우 각 표본의 분산을 구하여 기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가 평균이었고요. 이거의 분포는 표본 평균의 분포였고 요거는 분산이죠. 분산. 표본 분산의 분포.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 요거는 표본 분산의 분포죠. 이거의 평균은 계산하면은 요 값 2.67이 나와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이죠.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은 요 값, 표본 분산 분포죠. 이게 요 값을 평균을 내면은 2.67이 나오죠. 요거는 결국 뭐예요? 모분산과 같은 거죠. 앞에서 우리가 모분산이 2.67이었어요. 2.67. 똑같죠? 신기하지 않아요? 요 평균 내면 모평균이 됐죠. 모집단 평균과 같았죠. 자, 이 분산, 표본, 각각의 표본부터 구한 요 분산의 분포, 표본 분산의 분포를 평균을 내면은 모집단 분산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요거 평균 내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의 분산을, 표본 평균의 분포의 그 평균, 표본 평균 분포를 평균을 내면, 요 평균을 내면은 이게 바로, 모평균이 되고요. 뮤가 됩니다. 뮤.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요. 요 평균 내면은.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분산. 표본 분산의 요 분포를, 요 평균을 내면은 모집단의 분산과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7 나왔잖아요.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 역시 모집단의 분산과 일치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과 분산 정리할게요.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듯이 표본 분산 분포의 평균은 뭐랑 같아요? 모집단의 분산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표본 분산 분포의 기대값, 즉 평균은 모집단의 분산과 같다. 그리고 표본 분산 분포의 분산은 표본 분산 분포의 분산의 분포의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 분포의 분산은 표본 분산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의 2승을 2배한 값을 모집단 분산이 시그마 2승이죠. 모집단 분산의 2승입니다. 2승. 그러니까 2승이니까 4승이 됩니다. 4승. 이거에 2승 해서 4승이 되죠. 모집단 분산의 2승을 2배한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과 같아요. 나눈 값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유도라는 것은 관찰지 중에서 그 값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관찰지의 수를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1.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표본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론할 수 있듯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모평균을 추론할 수 있죠.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평균이 되니까 표본 분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집단 분산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모분산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표본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과 어떤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분산이 시그마 2승인 정규 분포를 하는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모두 뽑아서 표본 분산을 구하면은 표본 분산 S 2승 표본 분산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이걸 카이예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와 같이 카이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요 카이 분포, 이 표본 분산이 바로 카이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카이 분포. 그래서 카이 제곱, 카이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카이 분포는 표본 분산의 자유도 n-1을 곱한 것을 표본 분산에다가 이 카이 분포는 표본 분산에다가 자유도를 곱한 거죠. 자, 표본 분산에다가 자유도를 곱한 것을 모분산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분포는 이루어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 분포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표본 평균 분포의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분산의 분포,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포 세 번째,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예요. 일반적으로 표본 관찰에 의해서 모집단 비율을 추정하는 경우에 표본 통계량인 표본 비율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모집단 비율을 추정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표본 통계량인 이 표본 비율을 이용을 하고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에서 성공의 출현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이항 확률 vs x는 확률 함수로서 이항 분포를 이루고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이항 분포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 함수는 n 컨비네이션 k, p, k, q, n-k 이 x를 우리가 앞에서 출현 횟수, 성공 횟수를 x는 equal k로 표현을 했었어요. k로 이렇게 k로 x 그래서 이렇게 k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대값 평균은 np였고요. 당연히 분산은 npq였어요. 앞에서 이거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표본 비율 분포에서 이항 분포를 이룰 때 이 경우 이와 같이 기대값은 np, 분산은 npq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 값을 우리가 계산하고 분산을 계산을 해 보면은 표본 비율도 이항 분포를 따라요. 표본 비율도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그리고 그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표본 비율의 평균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은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은 그냥 P가 됩니다. P.
B가 돼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정리를 하면은, n분의 pq가 됩니다. n분의 pq. 자,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은 p.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은 n분의 pq. 당연히 표본 비율 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집단 비율 p와 같아져요. 앞에서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이 됐고, 표본 분산의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분산과 같았죠.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비율 분포의 기대값 평균은 모집단 비율과 같다는 얘기예요. 같아요.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가 되고요. 그리고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비율과 1 모집단 비율을 곱한 것을 표본수로 나눈 것과 같아요. 이거죠. 모집단 비율과 1 모집단 비율을 곱한 것을 표본수로 나눠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을 말합니다.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 비율에서, 즉 1-P는 Q니까 모집단 비율과 Q 1-P를 표본의 수로 나눈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표본 비율의 표준 오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즉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집단 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표본 비율 분포의 분산은 n분의 pq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즉 표본 비율의 기대값 평균은 모집단의 비율과 같아요.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포의 분산은 n분의 pq다. pq. 이거는 성공할 율이고요. q는 실패율이죠.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1이니까 n분의 pq. 표본 비율의 분산은 쉽게 그냥 n분의 pq다. n분의 pq다. q는 1-P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도 n이 크면, 이 경우는 50이에요. 비율인 경우는 n이 50보다 클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p가 비율이 작지 않다면, 즉 5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표본 비율의 분포는 당연히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은, 그러면 표본 비율은 당연히 표준 정규 변수로 전환 가능합니다. 값에서 평균이죠. 여기 평균. 이거의 평균이잖아요. 표본 비율의 평균을 빼주고, 표준오차, 표본 비율의 표준오차, n분의 pq, 루트 n분의 pq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분산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그 각각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봤는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요거를 보시면은 자, 평균이 15이고 평균은 15예요. 분산이 5의 2승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면 당연히 거기에서 추출한 64개의 표본도 이 경우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것들의 평균은 당연히 모집단 평균이 되니까 평균은 15가 되겠죠. 당연히 평균은 15가 될 거고요. 당연히 15가 되고 분산은 모집단 분산은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5의 2승 모집단의 분산을 이거를 표본의 수로 나눠준 게 바로 뭐라겠어요?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64니까 요거를 나눠주면은 분산이 되겠고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라요. 당연히 모집단이 정규 분포니까 모집단 정규 분포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이승이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이 30이고 평균 30이네. 분산이 10의 2승인 분포를 따르는 이게 모집단이 이게 정규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추출한 크기 100인 경우에 어떤 분포인지를 말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n이 크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요 표본이 100개니까 100개인데 이거의 평균의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당연히 평균이 30이 되겠죠. 30이 되고요. 당연히 30이 됩니다. 표본 평균 분포의 평균은 모분산이 되니까 모집단 분산이 되니까 모집단 평균이 되니까 30이고요. 분산은 10의 1이니까 10의 2승이니까 100이 되겠죠. 100. 자, 이게 모집단의 분산이죠. 그걸 뭘로 나누죠? 표본의 수 100개. 그러면은 분산이 1인 이게 100이 30보다 크니까 30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어요. 30보다 크면은 요 n이 따라서 이 경우 정규 분포이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정규 분포에 근사하고요. 가까워지고요. 평균은 30, 분산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항값이네. 이항변수 값. 이값 변수, 이항변수 0 또는 1을 취하는 것이고요. 모집단 비율이 P가 모집단의 비율이 0.4예요. 그리고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36가의 표본입니다. 자, 이 경우도 당연히 표본 비율 분포의 평균, 표본 비율 분포의 기대값은 모집단 비율 P와 같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균, 표본 비율의 그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 비율이 0.4니까 0.4가 되고요. 분산은 n분의 pq라고 그랬습니다. n분의 pq. 분산은 이렇게 n분의 pq니까 q는 1-p니까 대입을 하면은 0.4와 0.6 n으로 나눠주면은 분산은 0.0067이 되고요. 그리고 50보다 크거나 n이 이 경우는 n이 이게 50보다 크거나 혹은 np, pq가 0.5보다 np죠. np가 이게 0.5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n분의 pq니까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q니까 계산하면은 np는 계산하면은 이게 5보다 크네요. 5보다 크니까 당연히 정규 분포. 이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비정규 모집단이다라고 하더라도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50보다 n이 크거나 혹은 np, pq가 요게 5보다 크면은
5보다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분포죠. 표본 평균의 분포의 그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같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뭘로 나누죠?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수로 나눠준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요 값은 뭐 앞에서 한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항값인 경우, 이항변수죠. 이 경우도 표본 비율의 분포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모비율. 그리고 분산은 n분의 pq다 라는 거. 그리고 np가 5보다 크거나 50보다 크면은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제 10강에서는 표본 오차, 표본 추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표본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표본을 뽑을 때 우리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표본과 그 표본 분산, 이 표본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알아봤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분산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의 각각의 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비율과 같아진다는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요 제 10강 표본과 표본 분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